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일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번째 시간이고요. CNN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주요 모델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뭐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DNN,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오토인코더, 이렇게 4가지가 기본적인 모델로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19강에서는 우리가 DNN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DNN은 다수의 은닉층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신경망이었어요. 근데 이 DNN을 공부할 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점이 있었냐면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한계가 존재했어요. 자, 이런 3x3 크기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이미지를 DNN에 학습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얘를 그대로 학습을 시킬 수는 없고 이런 다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늘려서 변경을 하고 난 뒤에 학습을 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플래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플래튼이란 용어는 뒤에서 다시 나올 거고요. 지금은 용어를 좀 익히시라고 제가 먼저 용어를 정리를 넣어놨습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돌아와서 DNN으로 수행을 할 때는 어때요? 이미지 데이터의 공간적 정보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미지가 2차원 데이터 혹은 RGB, 컬러 이미지면 3차원 데이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 데이터의 공간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렬로 쭉 1차원으로 변경을 시켜버려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를 DNN에서 학습을 시키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CNN이라고 했습니다. CNN은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영상 처리에 활용되는 합성곱을 이용한 신경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CNN에 들어가 볼 건데, CNN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CNN을 배우는 이유가 어쨌든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예측을 통해서 모델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CNN을 공부하기 전에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팅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돼 있고 정형화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흑백 이미지예요. 자, 이 이미지는 차원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었는데 영상 처리에서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그냥 상식으로 레나 이미지다 라고 알아두시면 그냥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크기는 어떨까요? 가로 크기 곱하기 세로 곱하기 1 채널,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 채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각각의 픽셀 값들이 있는데 그 픽셀 값은 0에서 255의 픽셀 값을 가져요. 이게 왜 0에서 255의 픽셀 값을 갖느냐? 컴퓨터에 하나의 픽셀당 8비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비트를 10진수로 치환을 하면 0부터 255의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8비트로 하나하나 픽셀 하나하나마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0일 때는 검정색 이미지가 나올 거고 255일 때는 하얀색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125나 126은 회색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명암을 픽셀의 값으로 구분을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다루는 이미지 형태 중 또 하나는 컬러 이미지겠죠. 컬러 이미지는요, 가로 세로 곱하기 3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채널은 뭐예요? RGB 3개의 채널이 모여서 이런 컬러 이미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각 채널의 픽셀 값은 0에서 255의 값을 갖습니다. 각 채널당 8비트의 값으로 저장을 하고 총 3채널이니까 24비트를 한 픽셀이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3개가 모이면 컬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개의 이미지가 보통 많이 쓰이는데 또 하나의 이미지 형태가 더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 바이너리 이미지는요, 이런 형태를 그립니다.
그레이스케일과 같이 흑백 이미지이긴 하지만 얘는 채널이란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가로 곱하기 세로의 크기만을 가지고 있고요. 픽셀 값은 0 또는 1의 픽셀 값만 같습니다. 화이트냐 블랙이냐 라는 값만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원비트에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훨씬 절약이 되겠죠. 컴퓨팅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데이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 CNN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풋 데이터가 있겠죠. 이미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봤던 엠리스트 손글씨 데이터예요. 이 손글씨 데이터를 통과를 하게 돼요. 무슨 층을 통과하게 되냐면요. CNN에서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라는 것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통과를 한 후에요. 다시 풀링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고요. 컨볼루셔널 레이어, 풀링 레이어가 뭐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DNN에서 은닉층 개수를 몇 개로 설정하느냐와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의 개수는 사용자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이런 레이어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플래튼을 통해서 1차원으로 픽셀들을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자, 히든 레이어 들어갔다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만 보면은 어때요? CNN은 결국 DNN, 여기가 DNN이죠. 그쵸? 이만큼은 DNN이에요. DNN에다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 풀링 레이어가 더해진 구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NN은 또 뭐라고 표현해요? Fully Connected Layer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CNN은 Convolutional Layer가 풀링 레이어 플러스 Fully Connected Layer가 조합된 형태의 신경망이다 라는 거는 구조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 어디를 알면 돼요? 얘랑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은 CNN에 대해서 구조를 다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뭔지부터 봅시다.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연산을 수행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거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대학에서 시노미 시스템이나 시노미 처리 혹은 통신이론 혹은 공학수학에도 컨볼루션 연산이 깊게는 아니지만 등장을 해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이 연산이 그렇게 쉬운 연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지 데이터에서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 연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요. 이 이미지 데이터는 4x4에다가 1채널인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일 겁니다. 자, 원래는 값이 0에서 255 사이여야 하는데 저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0부터 9 사이에 있는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이미지를 필터를 씌울 겁니다. 필터를 씌울 건데 필터는 2x2, 2x2 필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필터 내의 값들은 다 제가 임의로 줬습니다. 여기에 편향까지 주고 나서 얘를 필터를 이미지에 걸쳐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해볼 거예요. 이 컨볼루션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냐 하면요. 필터를 이미지 데이터에 겹치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필터를 이미지의 좌상단에 붙여요. 이렇게 좌상단에 붙여서 겹치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에 있는 픽셀 값의 1의 값은 필터의 2와 매칭이 되죠. 그럼 1 곱하기 2라고 둘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픽셀 값은 필터의 1과 겹치게 되니까 2 곱하기 1을 해주고요. 3은요. 마이너스 1과 곱해주면 되고 5는 2와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서 편향을 다시 더해주면 이게 바로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 연산이 돼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컨볼루션 연산 이미지 데이터에서 수행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즉 다시 보면요. 1에다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에 1을 곱해주고 3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5에 2를 곱해주고 나서 다 더한 다음에 편향까지 더해주면 이 값이 1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값을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한 칸 옆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칸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해당 과정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2와 2를 곱해주면 되고요. 3과 2를 곱해주면 되고 5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6과 2를 곱해줘서 더해준 다음에 편향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값이 16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필터를 움직여가면서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 해주면 될까요? 여기 해주면 되고, 여기 값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 수행하면 됩니다.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요 마지막 이미지의 오른쪽 끝자락에 필터가 겹치게 되고 얘를 계산하면 값이 29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자, 그럼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알았는데 얘를 왜 수행하냐? 컨볼루션을 레이어해서 얘를 왜 수행하냐? 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레나 이미지, 그레이스케일 레나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두 개의 필터를 한번 거쳐서 컨볼루션 연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위의 필터를 S축 소벨 필터라고 부르고요. 이 필터는 이미 널리 알려진 필터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지고 많이들 사용하는 필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Y축 소벨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필터를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했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결과가 나오게 돼요. 필터를 거치게 되면. 자, 이 이미지를 보니까 어때요? 뭔가 엣지 부분이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엣지 외의 부분은 없어지고 엣지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위쪽 이미지는요, X축 방향의 엣지가 강조가 되고요, 아래쪽 이미지는 Y축 방향의 엣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즉,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 연산은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터링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링은 뭐냐면요, 이미지 내에서 원하는 정보만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어플 같은 게 깔려 있으면 필터를 적용할 수 있죠. 필터를 적용할 때 밝게 한다든지 어둡게 한다든지 뭐 따스하게, 차갑게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필터들은요, 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필터의 이런 필터 값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널리 알려진 것들이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A라는 필터를 딱 누른 순간 그 필터가 적용이 되면서 사진의 색감이나 사진의 특성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터들은 이미 존재를 하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CNN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CNN에서는 학습을 통해 네트워크에 맞는 필터를 찾는 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즉, 널리 알려진 필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에 맞는 필터를 이 네트워크가 학습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학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가 다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를 사용한 컨볼루션 연산을 왜 수행하는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특징을 추출해야 되니까. 이미지라는 인풋이 들어와서 특성 맵이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방금 필터를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며 연산을 했는데 필터를 굳이 한 칸씩만 이동하며 연산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면 특성 맵이 점차 작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즉, 이미지 데이터가 4x4였어요. 인풋이 4x4예요. 근데 컨볼루션 연산을 했더니, 필터링을 했더니 어때요? 특성 맵이 3x3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컨볼루션 연산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죠. 또 이렇게 작아지는 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필터를 한 칸씩만 이동하면 연산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두 칸씩 이동해도 되고 세 칸씩 이동해도 돼요. 이걸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부릅니다. 스트라이드는요, 필터가 움직이는 간격을 의미해요. 자,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라고 가정을 해보고 컨볼루션 연산을 또 수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필터를 겹치게 하고요, 계산을 하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아니죠. 스트라이드가 2니까 두 칸씩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12라는 값이 도출이 될 거고요. 총 다 계산을 하면 이런 특성 맵이 나올 겁니다. 스트라이드가 1일 때는 특성 맵이 3x3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스트라이드가 2일 때는 특성 맵이 2x2가 나오죠.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웃풋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컨볼루션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면 특성 맵이 점차 작아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패딩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패딩은 이미지 주변을 0으로 채우는 방법이에요. 이런 3x3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패딩을 채웁니다. 패딩을. 근데 사이즈는 1로 해서 채워요. 그러면 주변을 0으로 채움으로써 이미지 사이즈가 3x3에서 몇이 됐어요? 5x5로 변했죠. 그 다음 패딩 사이즈를 2로 해서 채우면요, 이런 식으로 둘레의 0들이 두 바퀴 돌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패딩을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놓고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 이미지가 덜 작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패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컨볼루션 레이어는 결국 뭐예요?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층을 이야기합니다. 입력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입력 데이터는 가로의 크기, 그리고 세로의 크기, 그 다음에 채널 수가 들어오겠죠. 제가 이전에는 그레이스케일로 설명을 드렸지만 RGB가 들어오면 채널 수가 3개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요, 일단 필터 수를 결정을 해요. 필터를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레나 이미지를 소벨 마스크를 통해서 필터링을 했을 때 몇 개 사용했어요? 2개를 사용하니까 하나의 레나 이미지에서 2개의 X축, Y축 엣지를 특징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나왔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필터 수를 여러 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의 크기. 저는 계산이 편하기 위해서 2x2 필터를 설정을 했어요. 하지만 3x3, 4x4, 그리고 꼭 정사각형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사각형을 보통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모두 결정해줘야 돼요. 스트라이드도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패딩도 넣을지 말지, 그리고 패딩을 넣을 거면 패딩 사이즈는 얼마나 할지,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와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알고 있을 때 출력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들은 사례들은 4x4 이미지에다가 2x2 필터를 씌우면요, 3x3의 사이즈의 특징 맵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사이즈가 지금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일일이 계산해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다루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100x100, 500x500, 1000x1000 훨씬 큰 이미지 데이터를 신경망에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CNN을 공부를 하는 걸 겁니다. 그때마다 출력 데이터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식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편리할 거고요. 본인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부분이면요, 당연히 수식은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출력 데이터의 가로 사이즈는 이런 수식을 갖고요, 세로 사이즈는 이런 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채널 수는요, 필터 수. 기존 입력 데이터의 채널 수가 몇 개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고요. 필터의 개수에 따라 다음 채널 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채널 이미지가 지금 몇 채널이 됐어요? 4채널이 됐네요. 그쵸? 하나, 둘, 셋, 4개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필터가 4개라는 소리죠. 그쵸? 필터가 4개가 적용된 컨볼루셔널 레이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를 볼게요. 파라미터 개수는 필터를 학습시킨다고 했어요. 그쵸? 이 필터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 필터에 들어가는 가중치들을 신경망에 맞는 가중치로 학습을 시키는 게 우리 CNN의 목표라고 했어요.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필터의 제곱, 이 필터의 제곱, 얘가 필터 하나의 가중치 개수죠. 그쵸? 이거에다가 채널 수만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필터 수만큼 곱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학습시키는 가중치의 수가 됩니다. 여기에 편향까지 들어가죠. 편향은 필터의 수만큼 해주면 되고요. 이 총 파라미터 수는 2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즉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내가 이 신경망에서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식까지 알아두시면은 내가 얼마나 큰 신경망을 설계를 했고 이 신경망이 학습될 때는 몇 가지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풀링 레이어입니다. 풀링 레이어를 할 건데 풀링 레이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풀링 레이어도 필터를 거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일단 풀링은 2가지의 풀링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맥스 풀링이 있고요.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맥스 풀링은요, 필터 내에서 가장 큰 값을 추출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필터를 씌울 거예요. 필터를 씌우는데 2x2를 씌울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필터에 가중치들과 편향이 있어서 개값을 계산을 해줬는데 지금은 필터의 크기만 주어져요. 필터의 크기만 주어지고 이 필터 내에서 가장 큰 값을 그냥 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2, 3, 5 중에 가장 큰 값은 얘죠. 그러니까 5를 빼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라서 2칸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가장 큰 값을 가져오니까 6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 마지막에 가서 9가 가장 큰 값이니까 이 9 값을 추출하게 되겠죠. 이게 맥스 풀링입니다. 에버레이지 풀링은요, 뭐냐면 필터 내에서 평균 값을 추출해요. 자, 다시 보면은 얘를 쭈루루 계산할 때 맥스 풀링과는 다른 특징 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평균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7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을 해서 나누기 4를 하면 평균이 나오니까 이런 에버리지 풀링은 이런 값이 계산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맥스 풀링의 에버리지 풀링보다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풀링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레이어가 연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풀링을 왜 사용하느냐 라는 거죠. 자, 맥스 풀링을 한번 이 고양이 이미지에 적용을 해볼게요. 고양이 이미지에 적용을 할 건데 스트라이드는 2를 적용한 맥스 풀링을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커널 사이즈는 필터 사이즈요. 필터 사이즈는 3x3이라고요. 잠깐 언급드리면요, 필터나 커널 같은 말이에요. 커널 같은 말입니다. 둘은. 그래서 필터 사이즈, 커널 사이즈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필터 사이즈는 3x3의 필터를 맥스 풀링으로 적용을 하면요, 이미지가 어때요? 약간 화질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래도 스트라이드 2는 그렇게 티가 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스트라이드를 5 정도로 한번 크게 적용을 해볼게요. 크게 적용해 보면 이미지가 더 뭉개지고 이미지 사이즈도 훨씬 작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 맥스 풀링을 적용한 것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판별하는 신경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도 화질의 이미지로도 우리가 고양이를 판단할 수 없을까요? 강아지와 구분을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이 정도는요,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를 주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찌그러져 있어도 고양이의 특성은 남아있죠.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본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크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굳이 이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을 시키는 거는 컴퓨팅의 공간, 메모리 공간의 낭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 수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특징만 추출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줄여나간다면 어떨까요? 컴퓨팅의 메모리 공간도 아낄 수 있고 학습시켜야 되는 파라미터 수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링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풀링 레이어는요, 결국
데이터의 공간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여주는 층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입력 데이터는 뭐가 들어와요? 가로 크기, 그리고 세로 크기, 그리고 채널 수가 들어오겠죠. 설정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가 있을까요? 필터 크기랑요, 스트라이드만 있으면 될 겁니다. 뭐 채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로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 하면은 데이터의 가로 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세로 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채널 수는 들어온 채널 수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즉 여기서 4채널로 들어왔죠. 그러면 풀링 레이어에서도 4채널로 각각 풀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크기를 줄여만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파라미터가 없죠. 그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필터에 있는 가중치와 편향들을 학습을 시켜줘야 됐어요. 근데 풀링 레이어에서의 필터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 최대값 혹은 평균을 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는 따로 없습니다. 풀링 레이어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정리를 했고요. 이런 레이어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플래튼을 태우게 됩니다. 플래튼은 강의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다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쭉 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우리가 아는 그 DNN을 활용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게 되는 신경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CNN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 CNN 구조에 있는 것 중에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하고 왜 얘네가 사용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CNN이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해요. CNN은요, 많이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강아지, 고양이 이미지 주고 얘가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고 분류를 하는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당연히 할 거예요. 하지만 또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가 있을 때 고양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 이런 게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은 고양이의 위치를 이미지로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CNN을 공부를 했는데 CNN의 구조는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면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